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는데 로마노라던가 온스테인 그리고 BBC까지 유력한 매체와 기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 영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기사인 건데, 조금 더 읽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의 풀백 아놀드를 무료 이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놀드는 리버풀과의 계약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해외 이적에 대한 논의가 현재 가능한 상태다. 보스만 룰에 의해서 다른 팀과 협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와 협상 중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적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런데 아놀드가 기본적으로 리버풀에서 당연히 아카데미를 거쳐서 올라온 유스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가 리버풀에서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꿈이다 이런 얘기를 매번 했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 팬들이 많은 비판을 아놀드에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떠나서 전술적인 것을 보면 리버풀에서 아놀드가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영입하는 것이 아주 큰 이득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슬롯 감독의 축구에서 아놀드가 차지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전술적으로 커요. 어떤 거냐면 슬롯 감독은 볼을 가졌을 때 뛰어들어가는 앞쪽의 선수들에게 빠르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상대가 달려나오면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요즘 리버풀의 축구를 보면 볼을 잡은 이후에 전방으로 한 번에 롱킥을 때려주면서 달려나가는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그리고 학포 혹은 조타 이런 선수들의 달려나가는 스피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놀드가 어떤 기록이 있냐면 공격 지역으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 리버풀에서는 단연코 아놀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그 전체에서는 6번째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많이 보내준 선수고요. 리버풀에서는 가장 많은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준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치가 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슬롯 감독의 축구에서 핵심이 되는 선수가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살라, 디아스, 소보슬라이, 학포 이 4명의 선수의 구조예요. 어떤 거냐면 디아스는 중앙에 있지만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소보슬라이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장의 구역을 4군데로 나눠서 굉장히 넓게 경기장을 쓴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로버트슨까지 올라오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경기장을 넓게 쓰기 때문에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 모든 선수를 붙잡기가 힘드니까 포지셔닝 자체가 살짝 넓어지는 이런 포지셔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지체하지 않고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학포가 이번 시즌에 달려나가는 횟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살라가 이번 시즌에 뛰어들어가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득점과 어시스트가 많이 나온다는 게 아놀드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물론 뒤에 있는 메갈리스터, 흐라번베르 혹은 반다이크 혹은 알리송 이런 뒤에 있는 선수들이 앞쪽으로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뒤에서 이렇게 구역을 넓게 쓰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아놀드의 패스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리그에서도 없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얼마 없죠. 그래서 이번 시즌 리버풀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아놀드를 중심으로 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공간을 넓게 배분을 시켜서 이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의 움직임, 이게 슬롯 감독 축구의 핵심적인 요소인 건데, 이게 사라진다면 물론 브래들리가 아놀드보다 더 기동력이 좋고 수비적으로 단단하고 오버래핑을 할 때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놀드가 가진 전술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게 바로 이 킥력 때문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살라, 그리고 중앙에 소보슬라이, 반대편에 조타, 가장 끝에는 학포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을 4등분해서 굉장히 경기장을 넓고 그리고 아주 분산이 돼서 잘 구역을 정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선수들을 상대 수비 입장에서 다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살라가 측면으로 나올 때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 소보슬라이가 있기 때문에 소보슬라이에게 붙어있어요, 선수가. 그런데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약간 멈칫하면서 내려가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소보슬라이를 보고 약간 따라 올라가죠. 그 순간 살라가
측면으로 돌아뛰다가 소보슬라이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아놀드가 아주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입니다. 4명의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되거나 수비를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가거나 서로에게 공간을 유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때 수비가 분산이 되거나 공간이 생기면 아놀드의 킬러 패스가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딱 찔러주면서 살라가 이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데 그 순간 이번에는 조타에게 붙어있는 수비수가 살라에게 끌려 나오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조타가 뛰어들어가는 이 공간이 또 남아있으니까 이때 살라가 조타에게 패스, 조타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도 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왼쪽에 있는 학포,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 4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가 돼 있죠. 디아스는 약간 왼쪽으로 내려와 있고 소보슬라이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살라의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상대 수비도 이 4명의 선수를 이 넓은 구역에서 모두 막아야 된다는 아주 어려운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뒤에서 아놀드가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달려나가는 이 4명의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놀드의 패스가 워낙에 정확하다 보니까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뛰어갈 때 아놀드의 롱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뒷공간이 편안하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가 빠진다는 건 슬롯 감독의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 때의 또 장점은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도 이렇게 리버풀이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선수가 워낙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는 오른쪽에 호드리구부터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있다가 올라오는 벨링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올라가는 발베르데도 있죠. 이 5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사실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가 모두 오른발을 쓰고 왼쪽에서 접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이 동선을 지난 시즌부터 음바페가 오기 전부터 연습을 많이 해놨었고 심지어 이번 시즌도 동선을 그래도 잘 맞춰놓고 있는 편에 속하죠. 이게 또 안첼로티 감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경기장을 넓게 쓰는 이러한 형태를 슬롯 감독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도 사실 이러한 전술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이번 시즌은 더욱더 이 파괴력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시즌에 발베르데가 오른쪽에 이제 위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위치했을 때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 호드리구의 움직임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 호드리구 경기장을 넓게 씁니다. 4명의 선수가. 그러면 여기서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5명의 선수까지 늘어나요. 경기장을 이렇게 넓게 쓰고 앞쪽에 모두가 달려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모두 막기가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장면들이 대표적으로 맨시티와 했었던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경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올라와 있는 발베르데, 그리고 살짝 내려가 있는 호드리구, 올라와 있는 벨링엄, 그리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일단 모두 겹쳐있는 동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호드리구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발베르데에게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베르데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가장 측면에 있는 발베르데가 볼을 잡아요. 그러면 발베르데가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을 향해서 정말 공간을 찾아서 뛰어나가는 건데 동선이 하나도 안 겹칩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벨링엄이 뛰어 들어가려다가 순간적으로 비니시우스가 이 공간으로 뛰고 있었어요.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음바페가 수비를 붙잡아 놓을 때 왼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넘어오면서 이 공간을 영리하게 노린 거거든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갈 때 벨링엄도 뛰어들어가 버리면 수비가 뒷걸음질 치면서 비니시우스가 방해를 받으니까 벨링엄이 뛰어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수비가 달려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벨링엄 때문에 앞으로 나오죠. 그 순간 비니시우스가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벨링엄이 일단 패스를 측면에서 받아줘요. 그러면 벨링엄이 여기서 돌아서자마자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 공간으로 비니시우스가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벨링엄이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에 음바페가 뛰고 있고요. 음바페가 뛰어갈 때 당연히 음바페에게 붙어있었던 수비수가 이제는 비니시우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바페를 막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한 명으로 줄었죠. 이때 뒤에 있었던 호드리구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벨링엄이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이때 음바페에게 수비가 붙어있는 순간 뒤에 있었던 호드리구가 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2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을 때 호드리구가 음바페 쪽으로 뛰어가면 음바페는 또 측면으로 더 뛰어가요. 경기장을 계속 넓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구 쪽으로, 호드리구가 볼을 잡으면 호드리구가 볼을 잡을 때 당연히 수비가 호드리구를 막으로 내려오고요. 이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구, 호드리구가 음바페, 그러면서 음바페가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모두 다 달려나가면서 공간을 헤집어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첼로티 감독식의 이제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 그리고 발베르데까지 모두를 공존시키는 최고의 이제 공존법 중에 하나인 건데,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에 영입이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경기장을 레알 마드리드가 넓게 쓸 때 호드리구, 벨링엄, 음바페, 비니시우스 플러스 뒤에서 올라가는 발베르데까지 정말 수많은 선수에게 이 아놀드의 패스가, 당연히 리버풀에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레알 마드리드에는 또 더 최고의 선수들이 많이 존재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 디아스, 학포, 소보슬라이가 뛰어가는 리버풀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아놀드가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 호드리구, 발베르데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이거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 아놀드가 위치하게 되면 당연히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바스케스가 나올 때나 카르발이 나올 때나 수비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놀드가 들어오면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력은 이제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측면에서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공격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아놀드의 자리가 아마도 아놀드 입장에서도 더 공격 포인트적인 측면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거냐? 안첼로티 감독의 이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공존법 중에 하나가 왼쪽 측면에 모든 선수를 쏠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 시즌에도 음바페가 없을 때도 했던 전략인 건데, 모든 선수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한쪽에 끌어당겨요. 당연히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가 있으니까 안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쏠리죠.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발베르데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쭉 올라가면 이 공간으로 한 번에 방향 전환. 그럼 발베르데가 넓은 공간에서, 발베르데가 또 킥력이 참 좋으니까 볼을 잡을 때 볼을 잡자마자 수비가 끌려나갈 거 아니에요. 끌려나가는 공간으로 호드리구,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또 뛰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베르데가 패스를 쭉 찔러주는 거거든요. 측면에서 이 역할을 만약에 아놀드가 또 하게 된다면 이것도 매우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갈 만한 상황이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벨링엄,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음바페 4명의 선수가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 모든 선수가 다 왼쪽으로 이제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음바페를 비롯해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의 동선이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발베르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 수비가 당연히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완전히 모든 선수가 이쪽에 쏠리면서 음바페가 들어오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이 이렇게 왼쪽에 쏠리니까 수비가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정말 간단하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발베르데가 이 공간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공간이 열려요. 그러면 공간이 열릴 때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다가 다시금 이제 반대편으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면 또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 벨링엄, 호드리구, 비니시우스가 있는 거죠. 이 공간으로 발베르데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아주 이 달려들어가는 선수 발 앞으로 떨어지고, 특히나 이 낮고 빠른 크로스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또 아놀드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 낮고 빠른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음바페의 발에 완벽하게 걸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파괴력을 아마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에 가게 된다면 보여줄 거고, 아놀드, 음바페, 아놀드, 비니시우스, 아놀드, 호드리구, 아놀드, 벨링엄, 아놀드, 발베르데, 이렇게 달리기가 빠른, 기동력이 좋은,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과 패스에 능한
아놀드의 이 조합, 사실은 뭐 상상만 해봐도 이 조합은 실패하기가 어려운 조합이다. 그래서 아마 레알 마드리드는 이 아놀드가 영입되는 것을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아놀드가 이제 리버풀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뭐 잡음들이 있긴 하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매우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